안녕하십니까. 종목 분석을 누구보다 디테일하게 디테일스탁입니다. 오늘은 철강 섹터의 동국제강에 대한 분석 진행하겠습니다. 이전 세아제강 종목 분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철강 섹터는 탑다운 방식으로 분석해야 되는 섹터입니다. 철강 섹터와 관련된 내용은 세아제강 영상 참고 부탁드리며 영상 설명란에 철강 섹터 업황에서부터 철강 종목 선정 기준 정도까지를 보시면 좀 더 철강 섹터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8월 30일은 잭슨홀 미팅의 결과가 시장에 반영된 날입니다. 일단 지난 다가오는 하반기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 영상에서 다뤘던 한국 증시의 주도주 섹터 내용을 다시 살펴볼까요? 당시 바이오에서부터 금융주까지 대형 섹터 12가지에 대해 분류를 하고 이번 테이퍼링으로 인해 강세 섹터가 될 분야를 예측했었는데요. 코스피를 대표할 수 있도록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로만 섹터를 구성했습니다. 가장 빠르게 상승할 부분은 글로벌 경기와 관련된 섹터라고 봤는데요. 정유, 해운, 철강, 조선, 그리고 에너지 관련 기업들로 구성한 섹터였습니다. 그 다음 좋은 흐름을 보일 섹터는 한국의 성장주로서 역할을 하는 플랫폼과 배터리, 그리고 성장하는 섹터의 실적을 동반하는 반도체와 자동차, 그리고 금융주로 봤습니다. 실제 섹터 변동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파란색 원은 장이 시작했을 때 시가 등락률을 나타낸 것이고 주황색은 종가 등락률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장이 시작할 때는 이전 미국장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글로벌 경기, 자동차, 플랫폼, 반도체, 전기전자, 배터리와 건설기계가 그 순서로 좋은 흐름을 보였고 금융, 게임,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단 금융주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상승하는 섹터 예상은 맞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장중에 큰 변화가 있던 섹터는 두 섹터입니다. 건설기계 쪽은 크게 상승했고 금융주는 크게 하락했네요. 글로벌 경기주는 소폭 상승하고 나머지 섹터는 마감까지 많은 하락을 보였습니다. 각 섹터 구성 종목을 상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이 표에선 각 종목들의 시가, 종가, 그리고 그 변화값을 나타냈는데요. 보시면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어도 대체로 하락 전환한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섹터는 글로벌 경기 그룹의 정유, 철강과 친환경 에너지 종목, 그리고 건설 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은행은 나쁘지 않게 시작했으나 장중 큰 폭으로 하락했네요. 건설과 은행 섹터의 흐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명 가능합니다. 건설주의 경우 수도권과 세종, 대전 등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지역에 14만 가구의 공급을 발표했는데요. 기존 예상치보다 크게 공급한 부분도 있고 그동안 서울 지역 재건축 규제가 풀어지던 영향도 있었습니다. GS건설이 거의 7%로 압도 우위를 보여줬는데 정비사업의 비중이 큰 종목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금리 인상이 앞으로의 지방부동산 미분양 리스크를 야기할 것을 고려하면 악재였을 것이 분명한데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냈죠. 금융주의 경우 금리 인상 자체는 호재로 인식되었으나 5대 은행의 신용대출 규제와 이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겠다는 뉴스가 큰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국내 은행들은 대부분의 이익을 예대마진으로 얻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리가 늘어나도 대출 자체가 규제되니 악재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죠. 이 두 가지를 고려하면 두 섹터의 이상 변화는 이해가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하락 기조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매우 안 좋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끊기지 않고 있는데요. 예전 시황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의 패시브 펀드 자금은 한국과 신흥국 비중을 계속 줄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코스피에서의 현물 매도와 프로그램 매매에서의 비차익 매도로 나타나는 것일 텐데요. 게다가 그동안의 급락으로 인해 개인의 매수 심리도 악화되어 결국 기간 홀로 지수를 받쳐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보듯이 8월 24일, 25일처럼 시가가 저점에 있지 않는 한 외국인의 매수 심리가 살아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3100에서 3150 사이에 있어야 매수에 나서는 양상이 보이네요. 게다가 상승한 날도 전체적으로는 캔들이 음봉이 나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 매도 심리가 펼쳐져 있는 거죠. 이런 경우 대세 상승 종목을 찾기보다 일부 이벤트가 펼쳐지는 종목, 테마성 종목이 강할 수밖에 없는 장입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했을 때 전반적인 시장에서의 장중 하락 기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여기서 벗어난 섹터는 글로벌 경기 민감주로 현재 가장 매수가 매력적인 섹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섹터의 세부 섹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학, 철강, 석유, 그리고 조선과 해운 섹터가 있는데요. 일단 화학은 상당히 개별 성향을 보이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화학 섹터가 워낙 그 범위가 넓어서
어떤 특정 산업을 대표하기가 어려운 점을 들 수 있는데요. 효성과 코오롱 같은 경우는 타이어 코드 및 수소 관련 섹터로 분류될 수 있고, 롯데케미컬처럼 플라스틱 관련이 주력인 기업이 있는가 하면 LG화학처럼 현재는 배터리주로 취급되는 종목, SKC의 경우 배터리 소재 종목으로 분류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종목이 있죠. 게다가 화학 제품 전반적으로 동북아 지역 수요에 대한 성수기가 마감되는 상황이며 델타 변이나 컨테이너 부족으로 인한 공급 지연 등의 문제로 직격탄을 받는 섹터입니다. 따라서 마진도 지속 감소 중에 있고요. 반면에 철강은 전반적으로 동일하게 상승했습니다. 향후 중국 정부 부양 기대감으로 철강 선물이 상승한 영향도 있고, 테이퍼링 시작 시 각종 철강 수요 상승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이벤트도 있고요. 유가와 직접 연동된 석유 관련 섹터는 당연히 좋았으며, 유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조선, 해운도 좋았습니다. HMM보다 펜오션이 상대적으로 좋았던 건 펜오션이 컨테이너선보다 벌크선을 위주로 한 종목이기 때문이겠죠. 현재 섹터의 흐름으로 봤을 때 적어도 단기 혹은 9월 FOMC 회의의 의사록 발표 전까지는 상승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건 철강입니다. 코로나 델타 변이로 인한 각종 상품의 수요 부진으로 시장 흐름이 변하지만 않는다면요. 그렇다면 앞서 소개드린 관심 종목 섹터 부분에서 철강 섹터를 좀 자세히 뜯어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전 영상에서 세아제강이란 종목을 다뤘는데 이번에는 좀 더 주도주에 가까운 동국제강을 분석하겠습니다. 섹터에 대한 설명은 꼭 세아제강 영상을 확인해 보시고요. 그 영상에서 정리한 철강 섹터에서 중요한 팩트는 이 6가지입니다. 전방 산업의 지속 성장성, 중국의 조강 생산량 감축, 중국 철강 수출 제한 조치, 이 3가지는 모든 철강 종목에 공통 적용되는 부분이며, 미국 무역 확장법 개정이나 지역 간 철강 가격 디커플링 현상, 그리고 탄소 국경세 관련 내용은 수출 지향적인 철강 종목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일단 대표 철강주를 다시 비교해 볼까요? 당시보다 전체 철강 섹터가 하락 기조를 보이면서 시가총액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시총을 매출로 나눈 PSR이 각각 0.02에서 0.1 정도 하락했네요. 당시 세아제강은 이 값이 0.27로 매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었었는데 지금도 같은 가격입니다. 횡보 양상이었던 거죠. 다른 종목은 대체로 5% 이상씩 떨어진 상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15만 스퍼가 시가총액 하락 비율보다 더 크게 떨어진 점인데요. 즉 앞으로 예상되는 단기 순이익이 훨씬 커졌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종목에 해당하고 있으니 철광석 가격에 의한 긍정적인 영향이 공통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값의 기준으로는 대부분의 종목이 퍼가 3에서 5에 불과하며 이는 말도 안 되는 저평가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또 당시 내수와 수출 비중을 표기했었는데 세아제강처럼 수출 비중이 크진 않지만 동국제강도 제법 높은 비중이 수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철근 기업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수출 비중을 가져간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참고로 현재 환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세아제강은 3분기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프라 법안도 통과되었으니까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영상에서 동국제강을 다루는 이유는 시장 흐름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섹터 전체 흐름이 좋다고 하더라도 모든 종목이 상승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 대장주를 투자하는 게 당연히 유리합니다. 탄소 배출권 섹터에서 유니드나 호성처럼 급등했던 종목이 지속 상승했던 것처럼요. 지난 분석 후 철강 섹터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일단 중국의 7월 전방 산업 지표는 부진했습니다. 아마 중국의 긴축 정책과 시황 영상에서 언급드린 중국의 부동산 규제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대신 조각량도 많이 감소했습니다. 수요 부진에 더해 정책적으로 감산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데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탄소 배출 문제 때문이겠죠. 오른쪽의 조각량을 보면 작년 하반기 이후 최저 조각 생산량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철강 가격을 보면 중국 열연 가격은 소폭 하락하고 철광석 가격은 크게 하락했습니다. 아마 이는 중국이 철스크랩, 즉 고철 사용량이 늘어서 철광석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점의 영향일 텐데요. 철광석 가격은 하락하지만 열연 가격의 하락은 그에 못하기 때문에 마진 스프레드는 오히려 확대하고 있네요. 국내 철강제 같은 경우도 후판 열연 같은 경우는 횡보하고 있고 철근은 하락 후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신도시 뉴스건으로 철근 가격도 다시 상승 랠리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표를 다시 보시면 철강 섹터 전체 흐름이 좋아지기 위한 전제 조건 3개 중 2개를 만족했습니다. 전방산업 지속 성장 부분은 테이퍼링을 늦추지 않겠다는 연준의 메시지에서 경기 호황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만족했다고 볼 수 있고요. 중국 조강 생산량 감축은 실제로 그래프에 잡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결정타로 중국 철강 수출 제한 조치만 나온다면 철강의 대세 상승이 시작할 수 있는 흐름입니다. 동국제강 개별 종목에 대해서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매출 구성은 대부분이 열연이고 그 절반 정도가 냉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반기는 가전이나 자동차 등의 내구재 수요는 상반기처럼 크게 늘진 않고 피크아웃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건축용, 구조용, 조선용의 수요는 지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들이 매출의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적어도 동국제강에 한해서는 3, 4분기 성장이 우려되진 않겠네요. 관련 호재 뉴스도 몇 가지 있습니다. 컬러강판은 철강 중에서도 고마진 사업인데 현재 시장 점유율 1위가 동국제강이라는 점입니다. 또 점차 수요가 늘고 있는 분야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전용 생산 라인 증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한 가지 뉴스는 고로를 보유해서 수직 계열화를 완성하기 위해 인수한 브라질 제철소가 긴 기간의 적자 터널에서 벗어나 흑자 전환했다는 점입니다. 영업이익은 2분기 연속 사상 최대치라네요. 이로 인해 동국제강은 신용등급 회복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재무구조 개선과 연결됩니다. 동국제강의 현재 자리는 121선을 깼다 올라온 자리입니다. 이전 뷰웍스도 원익 P&E도 이 자리에서 매수했죠. 손절은 짧게 가져갈 수 있으면서 특히 동국제강의 경우도 하락의 원인이 단순히 섹터 흐름 부진에 의한 수급 부족이었으니까요. 매크로 환경이 개선된다면 다시 상승 랠리를 펼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과매도 구간에서 8월 30일 5일선, 21선 골든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 문제나 중국 제조업 생산 지수가 부진한 등 이슈가 없다면 바로 매수 가능한 가격대입니다. 8월 31일 시가 매수 후 재료 확인 후 종가 매수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고점 21,500원 부근에서 저항받고 한번 조정받을 수 있으므로 그때 21선 지지 확인하고 2차 매수, 이후 전고점 돌파 시 마지막 매수로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요약입니다. 이 종목은 고로를 보유하고 있어 원가에서부터 수직 계열화되는 특징이 있고 고마진 사업 분야인 컬러강판의 추가 설비 확장 중입니다. 철강 섹터 전체의 테이퍼링 준비 국면은 호재로 작용할 것이며 중국 조광 생산량은 감소 추이에 있어 앞으로의 흐름에 유리합니다. 철광석과 철강 가격이 상승해 마진 스프레드 확대 예상되고 현재 가격이 매우 저평가 상태입니다. 전방산업 중 조선업의 경우 강력한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고 건설주 흐름도 하반기엔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트상 이격도 작아 손절 짧게 가능하며 외국인 수급이 꾸준해 시장에서 떠나는 외국인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 물량을 20% 갖고 있다는 점은 미국, 유럽의 인프라 투자 수혜를 가능하게 하며 가능성은 적지만 미국 무역 확장법 개정 시 수출 증가도 가능합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는 세아제강 영상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종목의 단점은 철강 섹터의 피크아웃 우려는 여전하다는 점과 중국 정책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입니다. 탄소 국경세 이후 늘어난 탄소 배출권 가격은 실적에 타격을 줄 수 있으며 향후 델타 변이 확산 속도가 클 경우 글로벌 경기 둔화 리스크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부분은 위에 쌓여있는 매물이 많아 상승 전환을 위해선 상당히 많은 수급이 붙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상승 가능한 트리거는 3분기 실적 발표, 8월 이후 중국의 조광량 축소 확인, 미국의 무역 확장법 개정 검토가 있고요. 기관 보고서 중 마지막 레포트가 가격 하향 레포트라 새로운 레포트가 나온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 내수가 현재 부진할 가능성이 높아 그 부양을 위한 인프라 투자 발표 영향도 받을 것이고 특히 중국이 탄소 중립을 위해 철강 수출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큰 호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준비 기간이 길진 않아 이전 종목보다 개별 종목에 대한 많은 점을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신주인 수권이나 전환사채, 그 밖에 재무적인 리스크에선 자유로운 종목이니 급락에 걱정 없이 투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준비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